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제가 오늘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 다크서클도 장난 없고 뭐 몰골이 그냥 고릴라 엉덩이 같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이제 휴일이어서 미국 시장이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리고 또 걱정되는 요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요즘 뉴스에서 이제 인플레 잡아라, 인플레 잡아야 한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작년 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뭐 무섭고 마스크 쓰고 다니기 귀찮았는데 지금도 쓰고 있지만 참. 아무튼 이때 이제 stock market drops as global coronavirus spread continues. 이때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보면 이제 다우존스는 이제 12% 정도 빠졌었고, 이 지수가 12% 빠진 건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S&P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17%거든요. 17%가 빠진 건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어이구, 이거면 거의 이제 이때 많이 주식들 빠져서 당황하시고 이제 힘들었을 텐데, 어우,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하네요, 아직도. 자, 그때 당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지수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Federal Reserve가 이제 금융시장은 패닉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엄청 찍어내고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양적 완화가 도대체 뭘까 하는데 여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이게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이 다른 개인 은행들의 long-term securities, 그게 뭐 채권이 됐던, bond or equities가 됐던 이제 엄청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개인 은행들의 수중에 cash, 즉 이제 이 통화량 money supply가 늘어나겠죠. 돈을 시장에 많이 풀고 이제 금리 rate, interest rate도 연준이 내리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내리는 정책을 하는데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까 사람들과 비즈니스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 빌린 돈으로 비즈니스들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나라 경제를 부스트하게 되는 겁니다. 뿜뿜, 뿜뿜.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S&P 500 시장 지수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로 정말 많이 빠졌었죠. 쭉 우상향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딱 맞고 이제 쭉 빠졌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이제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경제를 부스트 시켜버렸죠. 그래서 1년 안에 이렇게 쭉 급격하게 반등하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왔다 갔다 신고가를 계속 뚫으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역사적인 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경제 위기들은 크고 작게 항상 옵니다. 이제 크게 휘청거렸던 적은 이제 2000년도 정도, 여기가 2002년이니까 여기가 2000년이거든요. 2000년 때 이제 닷컴 버블이 왔고요. 이제 2008년, 여기 또 떨어지는데 여기죠. 한 2008년 여기 정도.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마켓 크래시가 이제 제대로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와서 있었는데요. 이런 마켓 크래시들이, 이런 경제 위기들이 오긴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와 지수, 그리고 정말 우량하고 좋은 주식들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리스크를 당연히 줄일 수 있겠죠. 자,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돌아와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엄청 풀고 통화량을 엄청 늘렸죠. 이제 금리도 낮추면서 경제를 엄청 부스트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평생 돈을 시장에다 찍고 풀고 팍 풀리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푼 대로 다시 걷어야 되는데요. 이제 경제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제가 사이클이 있어서 이제 푼 대로 걷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다시 걷지 않으면 바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인플레이션. 이걸 보시면 이건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번 연도에 작년 말 디셈버에 이게 7%가 나왔습니다. 7%는 이제
최근 40년 동안 최고치인데요. 그러니 연준 페드는 이 사람은 이제 파월 의장이라고 이 연준의 대표하는 이제 대가리 아저씨인데요. 그러니 이 연준은 이 문제를 잡으려고 금리를 이제 올리며 긴축 정책이라고 quantitative tightening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은 풀다, tightening은 조이다 다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려야 사람들과 비즈니스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같이 한다고 해요.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요. 테이퍼링이란 영어 뜻으로 얇아진다는 뜻이에요. 얇아지다. 자, 이 나무로 예를 들면은 나무가 보통 베이스가 이렇게 되게 두껍고 광합성 받고 자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밑에가 두껍다가 이제 광합성 자라면서 쫙 얇아지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가지를 쭉 쳐볼게요.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얇아지는 걸 테이퍼링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테이퍼링이 이 연준이 말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정책 속에는 이제 연준이 미국 장기 국채 같은 자산들을 이제 돈 풀려고 막 사들인다 했잖아요. 막 사들이는데 그 매입 규모를 이제 그 amount를 차차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얇아지는 거. 막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차차 적게 사면은 이제 개인 은행들도 이런 캐시플로우가 확연히 줄어들 테고 그 뜻은 통화량, 머니 서플라이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양적 긴축 기간에는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거에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시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버립니다. 현금화를. 그래서 얘네가 돈을 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풀었던 돈을 다시 한 번에는 아니지만 천천히 걷어들이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뭔 말 모르겠어. 어려워.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자, 짧게 이렇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를 내려버려요. 그렇죠? 그럼 통화량이 늘려지고 머니 서플라이가 늘리고 또 개인이나 비즈니스들이 돈을 쉽게 은행들한테 빌릴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막 경제 활동을 막 부스트 시켜요. 어라?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네. 보니 인플레이션이 왔네. 자, 인플레이션을 그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버려요.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제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리고 그 와중에 테이퍼링, 양적 긴축과 이제 함께 하면서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다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하게 한 건데.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은 이번 연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딱 이 정도 숫자로 이제 한다고 해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체크. 자, 보통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고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양적 긴축 정책 낸다 그러고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기간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성장이 휘청이고 이제 경기 부양도 지체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의 폭이 이렇게 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에는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팔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죽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하는 건 이제 현명한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엄청 큰 투자의 대가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카지노를 가세요. 바카라 같은 거 하면 50대 50이잖아요. 자, 아무튼 투자 심리에 관한 영상도 나중에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좀 올린 영상이 많네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게 첫 번째 요소였죠. 이제 두 번째 요소, 지정학적 갈등인데요. 당연히 요즘은 글로벌하고 이제 이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치적 트러블이 있으면 미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분쟁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대 대만 긴장 영속이죠. 이거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대충 이제 중국과 대만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컨플릭트가 있었죠.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은 자꾸 대만을 이렇게 막 먹으려 해요. 너 씨 우리 속구이잖아 이 자식아 왜 자꾸 니 혼자 놀라 임마 막 이렇게 하는데 대만은
간섭하지 마 좀. 씨, 엉덩이만 크면 다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 조그만 나라가 얘네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그런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이 텐션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군대를 움직이면서 대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쟁하면은 이제 이 대만은 사실 잽이 안 돼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고 얘는 코딱지인데 어떻게든 이제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유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만 되겠죠. 이게 얘네가 뭐 약자인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 푸틴 형. 우리 푸틴 형이 우크라이나를 먹고 싶어 해요,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소련 연방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푸틴 형이, 야, 짜시가 들어와. 이제 좀, 다시 들어와. 하는데 얘네는, 우크라이나는, 싫어. Eat my ass, man. 하고 이제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긴 참 문제가 복잡해요. 이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여기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토대로 서부는 이제 민주주의 나라들, 뭐 유럽, 미국,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러시아라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러시아와의 딱 이 경계선에 딱 놓여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인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키예브라는 데, 우크라이나의 현재 수도가 키예브거든요. 이 키예브가 옛날 소련 때 이 소련의 캐피털이 키예브였어요. 키예브.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정치적 외교 문제들이 있는데 뉴스들을 꼭 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이 푸틴 아저씨가 이제 군대를 우크라이나 보도 가까이 이렇게 다 배치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 보이시죠? 이제 다 이렇게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바이든 오빠 좀 도와줘, 유럽 EU 좀 도와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인데 얘네도 분쟁을 가진 지 꽤 됐거든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영상이 너무 좀 되게 기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란 애들이 이 유대인 애들을 이제 디스solve 이게 해체시키고 막 싫어. 원래는 둘이 되게 사이좋게 잘 지냈대요. 잘 지냈는데 이제 19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이제 분쟁이 뭐 일어나면서 이 이란 애들이 야이씨 이 유대인 자식들 너네 해체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셔를 줘가지고 얘네가 우리가 왜 임마 우리가 왜 너나 잘해 이씨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트러블들이 시작됐는데 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얘는 민족이 얼마 안 돼요, 사실. 민족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란은 이 나라가 좀 막 그렇게 큰 뭐 대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느낌은 안 들어도 얘네가 핵 보유국입니다. 핵 갖고 있어요. 핵. 이제 핵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핵시설 공격한다 그러고 이제 핵시설 주요 인물 막 암살하고 막 또 이란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응징하고 이스라엘 뭐 화물선 공격하고 아직 난립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뭐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데 이제 아무튼 이 나라들의 분쟁들이 미국 주식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전쟁에 돌입한다면 더욱더요. 이 바이든 우리 이 형이 아직까지 대통령으로서 뭐 보여준 건 없는데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로서. 그쵸? 아무튼 우리 이런 지정학적 갈등 꼭 머릿속에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자,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이제 월드뱅크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중국 경제는 2022년 이제 폭망은 아니지만 되게 슬로우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에요. 슬로우. 그 이유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가 불확실하고 전력 공급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잠재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10월 달에 20차 당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진핑 형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우리 진핑 형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당 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긴장이 엄청 고조되겠죠? 중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경제 2대국이고 미국과 교류가 많은 만큼 미국 주식 시장에도 미국 주식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소 코로나 시대 계속될까요? 자,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나고 델타 변이도 왔다가 작년 말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딱지 같은 친구도 찾아왔죠. 아직까지도 있고 이제 이 오미크론은 이제 그래프인데 상당히 전염성이 높다고 나와요.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하루에 미국에서 80만 명씩 나오고 있대요. 80만 명씩 확진자가. 이야, 많이도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미크론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거나 죽는 사람들은 이 확진자 나오는 거에 그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태가 이 오미크론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이제 우려를 엄청 끼치겠죠. 민폐도 끼치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모니터해서 투자 선택을 잘 해봅시다, 우리. 자, 드디어 영상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22년도 우려되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지정학 갈등, 이제 중국 대 대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죠. 이스라엘 대 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이 불확실성. 중국은 항상 불확실해요. 걔네는 왜 이렇게 다들 그럴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코로나의 연장. 이 오미크론이 계속 될까? 혹은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올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 네 가지 꼭 염두하고 투자에 성공합시다. 이번 연도 화이팅! 자, 오늘도 저의 이런 느추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더더욱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상쾌한 아침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